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을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런 가운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30석이고 그중에 심지어 3명은 당에 출근도 안 해. 다른 당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출근도 안 해. 네. 그 바른미래당의 사무처 직원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보다 많대요. 220명이래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명이랍니다. 그게 정당 법에 이렇게 그쵸. 정해져 있는데 유급 사무직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무국을. 근데 지금 합칠 생각도 없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 시스템 유지한대요. 아, 정당은 합쳐졌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질지를 몰라서 주요 당직자들만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조직은 따로 쓰는 거예요. 무급으로 쓰나? 각자의 사무실에서 갖고 유지하고 있다가 대표진들만 만나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 2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정당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초과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는데 무급으로 두고 있나? 20명을? 이거 노동착취인데? 노동착취야? 이게 항상 그 예측했다시피 바미당 이 사람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은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한 몸이 되건 완전히 그 연애하다가 중간에 끝나든 결별이 되든 한 몸이 되든 모든 수순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을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지 정말 걱정이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하게 쪼개질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가 빌려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20명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왜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민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안 내보내주느냐도 정당 보조금.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 3인이 현금 지급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주면 더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현금 지급기 맞기 때문에. 그렇죠. 맞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조직을 그대로 쓰고 왜냐하면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 전력 투구하고자는 기반이 좀 달라서 그대로 쓰고 7월 8월 달에 사실상 합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죠. 7, 8월 달이면 당이 깨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후보도 많이 못 내는데 220명이 할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급하게 합당한 결과물인 거예요. 합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잖아. 거기 200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봐야 사실상 27명, 3명 합쳐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당 수로 따지면 4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후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이미 이제 미래가 없는 당은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비티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해야죠. 제가 볼 땐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고육지책이고 배려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갈 준비해라. 뭐 이런 아니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바미당하고 자유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전개가 재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의 정당을 헤쳐모여야 할 것 같거든요.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명을 정해서 자유미래당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20명이나 되는 당직자 중에 220명을 잘라야 되는 불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미당 그것도 재밌네. 바미당 자미당. 아, 미자당. 이건 좀 그렇다. 미래자유당. 나 방금 뭐라고 나오죠? 영미당. 이게 붙었어 우리 영미가. 영원한 미국당. 영미당. 영미당. 어쨌든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통합 아닙니까? 이게 좀 화학적 통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통합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지자체나 후보들이 등록을 할지 여부, 또 여기에서 당 발전 기금을 얼마만큼 걷어들일지 여부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미친놈이 지금 이런 당에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이거는 패망입니다. 패망. 또 등록한다 하더라도 돈만 날려요. 왜 그러냐면 당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당이 곧 없어질 당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누가 공천을 신청합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져도 내가 지역에서 정말 무슨 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털을 닦아보겠다. 이런 미래의 희망을 못 주잖아요. 이 당이 곧 없어질지도 모르고 불안한데, 그 다음에 당명도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당명을 달고 돈을 들여서 지방선거를 치러 나간다는 것, 저도 그건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지역 선대본부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선대본부장이라는 것이 거의 희생적이에요. 그런 당들은 이제 초생당들 이런 당들은 그럼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면서 또는 밥을 해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이 희생을 하겠느냐. 무슨 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은 희망이 없다. 더더욱이 철학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당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당. 예를 들면 통일정책도 마찬가지죠. 거의 친미 이 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베가 하고 있는 짓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그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죠. 그러면 신청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지지율도 지금 한 자리 이하죠. 한 자리 이하죠. 한 5%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지선 이후에 이 당은 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안철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2당으로 올라서겠다 이런 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안철수가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해왔어요. 내가 국민의당 당대표가 되면 이라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이유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나왔는데 더 말아먹었죠. 더 말아먹어서 또 공여지책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만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등으로 올라서서 우리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한 말들이 시건이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지금 어디까지 몰릴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 이제는 우리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철수가 우리 쪽 정치인이 아니라는 게 아주 인식이 돼가지고요. 이제 까는데 아주 편합니다. 비판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 쪽 정치인들 비판하는 데 있었고 조금씩 약간 꺼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 지금까지는 수개월 전까지는 그랬는데 안철수가 확실하게 자기 커밍아웃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김진태와 안철수는 같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예. 오히려 더 김진태만 못하다. 왜 또 이러세요? 김진태보다 더 말정은 없어. 그래? 김진태 지금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띄워야지. 아니, 김진태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김진태는 보세요, 나오잖아요. 김진태는 춘천 시민들이 이를 딱 물면 아웃이에요. 끝나는 건데 이 안철수는 전 국민이 이를 악물어도 이 사람은 안 사라져. 안철수 목리가 난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꽁한 성격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꽁한 성격.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안철수는 대통령의 꽁에 있대. 누가 봐도 그 느낌이잖아요. 약간 꽁한 느낌. 그래서 청와대에 한번 초청해 갔을 때도 꽁했지. 입 딱 다물고. 그 얼굴 봤어요. 네. 안철수가 박지원 의원과의 논란 때문에 페이스북을 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음성 지원이 돼요. 회복이. 이런 거거든. 그런데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께서 난데없이 오늘 오전 저를 향해 주적 발언을 하셔서 무척 황당했습니다. 저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도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음해 공작에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박 의원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오해가 확산되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불필요한 소모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을 일으킨 제3자는 사실관계도 바로 잡지 않고 있네요. 가짜뉴스인가요? 이런 식이거든. 안철수 들어가.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박지원 의원을 한 30분 독대했다고 했잖아요. 아이, 자랑이야? 네, 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은 근거 없이 절대 말 안 합니다. 이거 실언 아니에요. 근거 분명히 있고요. 안철수하고 남경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네,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고 어쨌든 저는 제가 안철수한테 단 1%인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구는 안 하고 싶지만 제발 정치를 했다면 대중들한테 희망과 꿈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가. 그런데 희망과 꿈이 없고 오로지
지난 과거만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꿍 해갖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그죠? 서울시장한테도 꿍 해갖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도대체 당신을 따라야 할 이유를 1%만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거나 내가 당신을 까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라.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이잖아요. TV에서 얼굴도 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기대를 했던 새정치 기억나세요? 지난 18대 때 야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열광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광을 다 시궁창에 쳐넣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판에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안철수 씨는 국민한테 석고대지하고 사퇴해야 돼요. 모든 전개에 떠나야 됩니다. 전 2012년에 그 새정치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저 사람 보기에 정말 이상한데 왜 열광을 할까? 저건 세미 이명박인데 왜 열광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론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그랬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적인 정당 개혁 안에 반대해서 뛰쳐나갔던 민주당에서 그런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깨는 거예요. 당을. 간데마다 당 깨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국민들한테 줄 선물이에요. 자유한국당에 빨리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을 2개로 쪼개는 것. 이것이 안철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국민들한테. 옛날에 그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각 도장 찾아다니면서 이겨서 도장을 깨버리는 것처럼 안철수도 그 정당 깨기. 해산 전문가, 해산 전문가죠. 60대 60으로 좀 갈라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요, 리얼미터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50.5%고요. 오, 넘어버렸네요. 네. 6주 만에 이제 50% 회복했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19.0이고요. 바른미래당이 7.3이다. 지금 이미 그림이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양당 회귀 본능이 있잖아. 1대1 구도라는 게. 아니, 화가 나네. 아직도 자유한국당 19%가 남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대선 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안철수가 국회의원 40석 갖고는 대선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되기 힘들다. 이 양당 구조 속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다른 정당과 합당 형태 정도의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신선해서 왜 그런 바람은 불 수 있잖아요. 안철수와 유승민이 너무 신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밖에 안 되지만 기대가 크다 해서 막 바람이 불면 모를까. 창당한 지 바로 일주일 만에 7.4%로 떨어졌어요. 3.1%가 하락한 겁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음 주는 5%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우리가 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바미당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사실 이 리얼미터에서 10.5%가 그전 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이 여론조사 기간이 12일부터 14일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게 1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5%라는 수치는 바른미래당의 오로지 수치가 아니에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내지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섞여 있는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이게 3%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 바른미래당의 전통적인 지지율은 이번에 나온 지지율이 맞다. 이게 첫 번째 바른미래당 지지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가증스러운 게 그 국민의당에서 합당하기 전에 자기 당원들 회유시키려고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해야 돼. 이걸로 사실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한 거거든. 실제로는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 보니까 10% 한참 미만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7.4%의 지지율이 앞으로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주에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파벌이 4개예요. 친안철수, 친유승민, 반안철수, 반유승민 이렇게 돼 있어서 반자가 붙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탈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벌이 4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거고 누가 그랬잖아요. 100년 정당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정거장 정도로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 남아 있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는 것도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10% 미만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홍준표에 의해서 요리가 되는 거죠. 빼올 사람 빼오고 당이 존속하더라도 조정을 하게 돼서 안철수는 큰 그림 절대 못 그리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직자들만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조직은 따로 쓰는 거예요. 무급으로 쓰나? 각자의 20명은? 사무실에서 갖고 유지하고 있다가 대표진들만 만나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 2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정당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초과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는데 무급으로 두고 있나? 20명을? 이거 노동착취인데? 노동착취야? 이게 항상 그 예측했다시피 바미당 이 사람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은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한 몸이 되건 완전히 그 연회하다가 중간에 끝나든 결별이 되든 한 몸이 되든 모든 수순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을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명이나 되는 당직자 중에 220명을 잘라야 되는 불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미당. 그것도 재밌네. 밤이당, 자미당. 아, 미자당. 이건 좀 그렇다. 미래자유당? 나 방금 뭐라고 나오죠? 영미당. 이게 붙었어, 우리 영미가. 영원한 미국당. 영미당. 영미당. 어쨌든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통합 아닙니까? 이게 좀 화학적 통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통합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지자체나 후보들이 등록을 할지 여부, 또 여기에서 당 발전 기금을 얼마만큼 걷어들일지 여부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미친놈이 지금 이런 당에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이거는 패망입니다. 패망. 또 등록한다 하더라도 돈만 날려요. 왜 그러냐면 당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당이 곧 없어질 당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누가 공천을 신청합니까? 왜냐면 이번에 떨어져도 내가 지역에서 정말 무슨 당 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을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런 가운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30석이고 그중에 심지어 3명은 당에 출근도 안 해. 다른 당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출근도 안 해. 네. 그 바른미래당의 사무처 직원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보다 많대요. 220명이래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명이랍니다. 그게 정당 법에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유급 사무직을 들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무국을. 근데 지금 합칠 생각도 없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 시스템 유지한대요. 아, 정당은 합쳐졌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질지를 몰라서 주요 당 합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잖아. 거기 200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봐야 사실상 27명, 3명 합쳐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당 수로 따지면 4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후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이미 이제 미래가 없는 당은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비티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해야죠. 제가 볼 때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의 고육지책이고 배려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서서히 나갈 준비해라. 이런 아니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바미당하고 자유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전개가 재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의 정당을 해쳐모여야 할 것 같거든요.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명을 정해서
자유미래당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20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인건비가.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지 정말 걱정이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에 쪼개질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가 빌려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20명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왜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민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안 내보내주느냐도 정당보조금.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 3인이 현금 지급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주면 더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현금 지급기 맞기 때문에. 그렇죠. 맞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조직을 그대로 쓰고, 왜냐하면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 전력 투구하고자 하는 기반이 좀 달라서 그대로 쓰고 7월 8월 달에 사실상 합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죠. 7, 8월 달이면 당이 깨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후보도 많이 못 내는데 220명이 할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급하게 합당한 결과물인 거예요.